국민 라디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아니 중도 진보라도 상관없어요. 소위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균형 잡히는 것이 굉장히 필수다. 그리고 그 균형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지해주면서 동시에 사회적 강자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몫을 챙겨줄 수 있는 정당이라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호도 하나 만들었죠. 부자에게는 명예를, 빈자에게는 존엄을.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구호 같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의 부자들, 사실 짜다라 부자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실 대기업이 하고 기침 한번 하면 훅 한 방에 갈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 수준의 먹고 살만한 사람들조차도 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좌파, 노동조합, 노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내 것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사실 많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또 한편으로 심리적으로 이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게, 진보 진영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재벌이 된 것은 정경유착, 수많은 특혜를 통해서이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착취해서 저임금을 통해서 잉여이득을 많이 가져가서 생겨난 그러한 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 좀 그런 면모는 있죠. 법인세 인하하고 종부세 인하하고 하면서 부자들은 지속적으로 감세를 해주고 대신에 담배세니 뭐니 하면서 간접세를 잔뜩 늘려가지고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과 가난한 사람들도 차별 없이 내는 간접세, 오히려 생필품이 차지하는 이 생활비에서의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비율적으로는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되죠. 자, 이러한 불평등, 불공평,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부자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결코 신뢰하거나 좋은 감정을 가지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자들의 시혜, 그야말로 자선, 이런 데 의존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 관계가 발생하기 마련이지요. 근데 이게 과연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탓일까요? 저는 어쨌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할 통치를 통해서 권력자들에 비교해보면 약자들, 지배를 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게 함으로써, 어려운 말로 하면 분할 통치를 하게 함으로써 서로 싸우느라고 힘을 합쳐서 질 나쁜 지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크게든 작게든 끊임없이 구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민주적인 정부들조차도 우리 편을 늘리고 반대편, 그러니까 아군을 늘리고 적군을 수를 최대한으로 좁혀서 적군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내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려는 전략은 굉장히 고전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빈부격차 가운데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 근데 부자는 숫자는 적고 돈은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수는 많고 돈은 적어요. 그러니까 소위 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부자를 적으로 돌리고 또 보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과 튼튼히 손을 잡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균열을 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끼리끼리 싸움을 붙이면서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해가려는 이런 전략에 대한 유혹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곰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들이 언제나 비난을 당하고 있는 듯한 언제나 갑자기 혁명 같은 것이 일어나서 내 것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이런 느낌 속에서 살아간다면 돈은 많을지 몰라도 심리적으로 행복한 상태는 아니죠. 물론 아무 생각 없는 정말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 부잣집 마나님, 부잣집 공주님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생활전선에서 부를 창출해야만 되는 아버지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중도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가진 자들이 기꺼이 자기네들이 부의 일부를 낼 수 있도록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죽지 않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굉장히 단순한 슬로건 전략이 세금을 좀 더 거두자. 세금을 좀 더 거두어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 세금의 전략이 그런 거죠. 옛날에 민주노동당에서 부유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자, 즉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부유세라고 하는 말이 지니고 있는 어감은 부자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꼭 징벌적인 세금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는 미처 그 생각을 못했지만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그 세금의 이름을 부유세가 아니라 명예세라고 붙였다면 어땠을까? 또 어떤 사회당 계열의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사회연대세라고 제목을 붙였다면 어땠을까? 즉,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명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세금 이름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죠. 일종의 부유세였는데 그게 부유세가 아니라 명예로운 세금이다. 사회기여세금이다. 공동체의 안녕과 유지를 위한 세금이므로 공동체세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이름 자체가 좋은 이름을 붙인다면 그리고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을 우리가 상도 주고 집 앞에다가 명예세를 많이 내는 사람의 집 앞에다가라는 명예로운 시민의 집 이런 식으로 팻말도 붙여주고 이렇게 한다면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렇게 억울하고 뺏기는 것 같고 내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뺏어간다라는 느낌을 그렇게 많이 가질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이름을 잘 붙인다고 하는 게 지니고 있는 이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의 정치 세력들은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는 비전에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름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 즉 대중들이 가장 좋아함직한 말들을 찾아가지고 그 이름표를 달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이름들을 발굴해서 그 이름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자에게 명예를, 빈자에게 존엄을 이런 이름으로 어떤 정당의 슬로건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슬로건은 국민참여당,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국민참여당이 만들어졌죠. 그때 제가 국민참여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국참당에 가신 참여당에 가신 많은 저희 옛 개혁당 동지들이 섭섭해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반대했어요. 국민참여당은 참여하는 시민들을 가지고 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참여하는 시민들은 따지고 보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일단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유시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유시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지만, 자, 그러나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비전과 노선이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사실 장담하기 어려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유시민이 귀엽게 생겨서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가 제시하는 정책이 좋아서 좋아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유시민 얼굴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유시민 정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즉,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수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당의 정강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면 대한민국 전체 하나의 공동체, 국경과 그리고 주권, 국권이라고 하는 경계를 통해서 다른 나라하고 섞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이런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본다면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가고 나라의 방향을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이지만 그런 것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공화주의적인 거죠. 이북식으로 말하면 민주집중적인 것이고요.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토론하고 토론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로 모은 다음 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정하고 나면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그것을 따른다. 이게 민주집중제의 방법이고요.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이런 공화주의적인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관철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하나의 정당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공화국을 위해서 제각기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는 국민을 대변하는 게 정당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정당이 원래 지니고 있는 기능이 그렇다고 하는 건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참여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정당의 기본 원칙을 못 지킨 정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죠. 이 당이 어떤 비전과 노선을 지니고 있는, 즉 어떤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냐.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는 호남 기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숨겼기 때문에 실제로는 호남 유권자들이 우리 정치 문화 속에서 보다 진보적인 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결과론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갈라질 때, 일종의 그 지역 균열선을 타고 어느 정도 정치 세력이 형성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이 기본적으로 그 호남과 그리고 일부 영남 개혁 세력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정당이라면 이 정당이 어떤 노선을 표방함으로써 지역주의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걸 선명하게 드러내주지 않으면 여전히 지역정당인 건데 이거를 열린우리당이란 이름으로 영남도 들어와 어디도 들어와 어디도 들어와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인적 요소들 당의 구성원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아슬아슬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인적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란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당이 말하자면 이 민주화 시대에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정당이구나라고 하는 게 남아있지만 인적 네트워크를 정체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의 정당이 온 국민을 포괄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 일부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럼 그 국민 일부를 어떻게 대변하냐? 지역으로 대변하냐? 정강 정책으로 대변하냐? 이거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역으로 대변한다? 이러한 정당은 지향되어야 되고 타파되어야 될 정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적 발상은 민주주의를 좀먹고 우리나라를 패거리즘으로 몰고 가가지고 결국 부패라든가 또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만들어 놓은 지금의 여러 가지 그 모순들을 만들어내게 된 근본 원인이다. 자, 그러므로 이건 혁파해야 된다. 이 다 누구나 말로는 동의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값에 겉으로는 동의하기 때문에 지역당이라고 하는 걸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자민련이 굉장히 정직한 정당이죠. 충청도 기반의 우리는 지역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당 목숨이 오래가지 못했죠. 자, 그래서 지역주의 정당이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다음 남아있는 건 뭡니까? 보수다, 진보다, 중도다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인데 실제로 보면 새누리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기들이 국민의 대다수를 대표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새누리당 이름 보세요. 그야말로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대한민국 전체를 신천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말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있는 우리 편을 들고 있지 않은 일부는 그야말로 소수이고 그 소수는 짓밟아 버려야 될 소수이지 공동체 일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자,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조금 너그럽기는 합니다. 조금 너그러워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 대다수를 포괄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은 여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당들은 어떨까요? 국민의당, 물론 이 천정배 당하고 지금 합쳤기 때문에 어떤 이름으로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국민의당이라는 이름도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뭡니까? 국민. 대한민국 사람은 몽땅 다 국민이잖아요. 근데 그 당의 이름을 국민의당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그러니까 생겨난 당이 몽땅 다 이런 엄청나게 보수적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적 네트워크, 쪽수, 다수 이런 것들을 우리 당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삼겠다는 이름이니까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도 다르고 서로 그 지향하는 바 목표도 다른 다양한 국민들을 결코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상황이 적어도 그 2008년, 9년 이 무렵에는 우리나라의 여와 야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국민참여당이 하나 생겨나기로 했는데 그 당이 뾰족한 정당이 아니고 두리뭉술하게 국민참여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하고 근본적으로 이름이 뭐가 다르죠? 똑같거든요. 인적 정체성을 그 당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거를 어떻게 저떻게 합의해갖고 정강정책으로 막 만들자. 결국은 소수 엘리트들이 그 정강정책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국민의당이며 국민의 참여당이며. 그래서 저보고 같이 하자고 할 때 제가 하다못해서 복지국가당이라든가 복지국가당이니 이런 이름이 부담스럽다면 부자에게는 명예를 빈자에게는 존엄을 이런 슬로건이라도 걸고 시작을 해라. 그 비전과 노선과 정강 정책에 내가 동의를 하면 들어갈 것이고 그게 아니면 안 들어가는 거지. 네가 지금까지 우리 편으로 계속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국민참여당에 들어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자, 이랬다가 좀 섭섭하다는 소리를 좀 들었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한두 달 정도 전에 그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지금 당적이 없는데, 이거 참 잘 모르겠네. 저희 그 탈당 서류가 팩스로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수리가 안 되었던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심정적으로는 탈당을 한 상태로 무당적인데요. 정강 정책이 내 마음에 100% 드는 당은 없겠죠만은 뚜렷한 비전을 지니고 우리나라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 내 생각에는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노선을 표방하는 정당이 있다면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해요. 물론 녹색당 있습니다만은 녹색당은 집권할 가능성은 너무 없고 의석 창출할 가능성도 너무 없으니까 좀 번외로 두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진짜 진보정당만이 표방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진보정당 중에서 가장 큰 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 사회정의를 표방하죠. 약간 노태우스럽긴 합니다. 전두환스럽긴 합니다만 정의라고 하니까. 어쨌든 전두환의 사회정의는 흡사 5.11 1984년에서처럼 불의를 정의로 포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정의당은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해서 정의당이죠. 그 다음 노동당.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모순이 이 노동 문제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이기 때문에 노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당. 그 다음 녹색당.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태환경. 자, 지금 요즘 보면 이 기후,
제주공항에 6만 명이나 발이 묶이는 이 황당무계한 사태, 이러한 사태들이 전 세계적인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도 양극화되면서 추울 땐 지나치게 춥고 더울 땐 지나치게 덥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구의 체온이 깨어져서 발생한 문제들이잖아요. 자, 이게 직접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험하고 있고 남의 일이 아니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생태 환경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좁게는 반전반핵, 자, 이런 문제들부터 멀게는 기후변화 문제까지, 그리고 작게는 집안에서의 세제 사용에서부터, 크게는 진짜 원전까지. 자, 이런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녹색당, 이렇게 진보정당들은 표방하는 바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지만 온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정당으로 존재하잖아요. 다수당으로 존재하고 싶기 때문에 더불어니 누리니 국민이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정당이 다수당으로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70, 80% 이상의 국민을 포괄하는 다수당으로 존재하고 싶어 한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정치적 생각일까요? 저는 그런 것부터 좀 굉장히 궁금해요.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쫙 이어졌군요. 자, 어제 신청곡 있었어요. 누가 신청해 주셨더라? 봅시다. 쿠쿠루님이셨나? 어제 신청곡 있었는데 지금 또 사라졌습니다. 여하튼 제가 신청곡을 찾아 나섰거든요.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Rolling in the Deep 찾아 놨습니다. 자, 이 곡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델의 노래였습니다.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우리나라 그 슈퍼스타 슈스케 맞습니까? 슈퍼스타 K입니까? 거기에 나왔었던 그 몇 년 전의 그 출연자들이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하이던가요? 이 아델의 노래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오키마리님 오프닝 멘트를 제가 했는데 혹시 방송이 안 나간 거 아닐까요? 갑자기 막 불안해집니다. 아이고, 여하튼,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이 새누리당이든 대한민국 종다수를 대표하는 정당이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는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그 정당이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이런 지역주의적인 그 선호를 내부적으로 깔고 있는 정당 틀림없는데, 이 영남 사람들이든 호남 사람들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인 정치적 심성이 결코 진보나 보수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야기하기 좋으라고 새누리당에서는 우리는 보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진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좌파다 그러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새누리당은 극우고 우리가 진정한 보수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북쪽에 북한이 있고, 그 북한이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북한을 기본적으로 좌파라고 보았을 때, 그리고 진보라고 보았을 때 남한이라고 하는 건 통째로 보수에 가깝다 또는 우파에 가깝다라고 스스로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좌파, 우파, 진보, 보수가 어떤 정책으로 표현이 되느냐, 실제로 어떠한 태도와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정의는 항상 가변적이고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막 뒤섞여 있는 거죠. 이 뒤섞여 있는 숫자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7,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다수를 대변하면 권력을 잡는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대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다수를 대변하고 싶은 욕망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게 이 안철수가 내세우고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사실 안철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초보예요. 너무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지요. 대중적인 인기를 등에 업고 바람몰이를 통해서 대선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착각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안철수 현상을 만들어내고 징발되어 나온 안철수라고 하는 아이콘이 뭐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 그룹, 아이돌 그룹의 정치인, 아이돌 정치인. 이 아이돌 정치인이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특성을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다라고 요약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왕초보 정치인이 진보적인 경제라고 하는 것과 보수적인 안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이념적 토대와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모른다는 게 이제 망조가 들렸다라는 그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표방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렇게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박근혜의 전략을 한번 보세요. 2012년도에 박근혜 당선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건 둘째 문제고요. 실천하겠다는 약속으로 대통령이 되었죠.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약속으로 되었습니다. NLL이니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좌빨 몰아붙이기니 종북 딱지 붙이기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수적인 안보관을 드러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굉장히 많은 다수는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적인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안철수가 알고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초보 정치인이 내세우는 경제는 진보와 안보는 보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잠깐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경제는 진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이제는 반대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경제 노동법을 악랄하게 개악해서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 게으른 사람은 잘라내야 된다는 식의 도대체 그 게으르다는 걸 누가 판단하는데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부하 직원이 게으르고 부하 직원이 일 잘 못하는 책임의 60% 이상은 무능한 상사한테 있습니다. 물론 정말 골 때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모든 직장의 사람들이 정말 저 새끼 저거는 회사 나와갖고 일은 안 하고 맨날 다 나보고 일하는 거 방해나 하면서 월급이나 축내고 저거 회사 왜 다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법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 퇴출되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권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존심 강한 직원들이 잘려나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우 사람한테 고분고분 안 하니까요. 고분고분 안 한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보다 위의 사람 입장에서는 더 싫을 수 있거든요. 특히 무능한 상사한테는. 근데 이게 무능한 임원이라든가 무능한 사장, 무능한 회장 이런 것을 퇴출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노동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개혁, 진보 이런 쪽을 표방해야지만이 사람들에게 좋게 느껴진다는 걸 심지어 저 말도 안 되는 수국 꼴통 박근혜 정권까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다시 경제민주화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경제는 진보적인 정책을 온 국민이 원하고 추구한다라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 안보는 보수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안철수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풀어가는지 하는 거 한번 살펴봐요. 말도 안 되게 풀어가요. 근데 안보는 솔직히 말해서 보수다 또는 진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라고 하는 말은 안전보장입니다. 안전보장. 안전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내가 북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는 결사 반대한다라는 선언으로 안보가 지켜집니까? 안 되잖아요. 안보는 문자 그대로 실력이 있어야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실력. 근데 뭐 지금 대한민국의 똥별들, 그 부패해가지고 온갖 방산 비리 저지르고 하는 이러한 똥별들이 우리가 군인이고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면 우리의 안보가 지켜진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꼴인데, 자, 보수적인 안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까요? 안보는 보수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국민에게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런 슬로건을 외치는 안철수당, 국민의당이 드러내어 보여준 정말 대참사가 바로 그 한상진 위원장이 얘기했었던 이승만 국부론입니다. 이승만 반공주의의 효시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안보관, 반공 이데올로기, 이 이데올로기를 똘똘똘똘 그 이데올로기로 똘똘똘똘 뭉쳐서 중무장을 하고 국민들을 겁박했지요. 자, 보수적인 안보관이라고 하는 게 이승만을 국부로 떠받들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으르릉 딱딱거리고 그 휴전선에서 방송하는 게 보수적인 안보관의 표현일까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안보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안철수 당의 안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만 묶여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북한 싫어해. 사실입니다. 진보적인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벌써 재작년이 되었군요. 2014년도에 종북이 아니라 평화다라고 하는 그 리뷰를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거를 위해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어떤 조사인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그 대북 관점들을 쭉 조사를 한 건데 그때 당시가 김대중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하고 나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부분은 북한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갈리는 건 딱 이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똑같지만 보다 진보적인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다 보수적인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적대시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건 좌우가 똑같지만 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는 그렇기 때문에 싸우자 분위기라는 거죠. 요 두 가지 차이가 있을 뿐인데 보수적인 안보관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상 대한민국 온 국민이 보수적인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당의 안보에 관한 관점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안철수당에는 그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문제라든가 NLL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요. 대한민국과 북한,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중간에 전쟁도 한번 치고요.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서로 제각기 다른 정치 체제를 발전시키면서 끊임없이 적대하고 교섭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서해교전도 있었고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천안함이 과연 북쪽에서 저지른 일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퀘션 마크입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정부가 그렇다고 발표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연평해전 같은 거, 서해교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있었던 전투죠. 그 밖에도 휴전선에서 크고 작은 충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즉 6.25 전쟁뿐만 아니고 소소한 서로 총질 주고받게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 왔던 실질적인 이 정전 상태의 그러니까 휴전 상태의 그 적대적인 국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이 치열한 노력들을 합니다. 남북한끼리의 협상도 하고 외교 무대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빼고 오자회담 하자라고 했다가 정말 국제사회에 엄청난 비웃음을 샀잖아요. 바르고 육자회담도 남북한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협상하고 적대하고 충돌하고 협상하고 이런
70년에 걸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개성공단도 나오고 금강산도 나오고 NLL도 나오고 오만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역사를 모르면서 안보는 보수적이니까 북한에 적대하기만 하면 북한을 욕하기만 하면 된다는 정도의 얄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감히 대통령을 꿈꾼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쪽팔리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진짜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 건 엄청난 자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산인데 자기가 이따만한 원석 다이아몬드를 지금 한 개 얻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갈고 닦아가지고 제대로 세공된 보석으로 만들어낼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당사자한테 있는 거죠. 그걸 제대로 못한다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살짝 흥분을 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하는 쿠쿠루님, 안 맞는 듯한 노선이고 정의당은 뜨뜻미지근한 행보에 실망이고 녹색당은 너무나 공감하지만 미약해서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많은 진보적인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100% 동감해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새누리당 같은 극우 꼴통 보수를 밀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이겠죠. 이게 지금 우리의 비극인데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네. 이승철의 마지막 나의 모습 노래 신청 들어왔습니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승철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나의 모습. 네,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안철수는 왜 이런 삑사리를 낼까요? 예, 첫 번째로는 물론 뭘 잘 몰라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사실 안철수가 표방을 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소위 진보는 아니죠. 민주당이든 이 새누리당이든 또는 국민의당이든 의회 다수당이 되고자 하고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창출하려고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는 모든 정당들은 대한민국 국민 종다수를 대표하고 싶어 하고 그 종다수가 표방하고자 하는 이념 구도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진보와 보수가 도대체 뭡니까? 진보와 보수가 오른쪽 왼쪽 딱 갈라놓고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중도이고 오른쪽에 서 있는 게 보수고 왼쪽에 서 있는 게 진보일까요? 예, 그렇지 않죠.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보에서 보수적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삑사리 안 내겠다. 전쟁을 안 일어나게 하겠다가 보수입니다. 안보에서 진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겠다. 또는 적극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게 진보라고 할 수 있고 안보에서 보수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충돌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마 보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어떤 정책, 어떤 태도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이념적인 중간에 서 있겠다, 이념적인 오른쪽에 가 있겠다. 이게 진보 보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굉장히 얕은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뿐만 아니지요.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보다도 더 얄팍하게 진보와 보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에 녹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지도 몰라. 사실 안철수 후보가 어떤 분들은 단일화 과정에서 오만 얘기들을 다 하지만 북한 전공하고 있는 저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거 다 제끼고 국민의 인기니 뭐니 표방하고 있는 어떤 경제 정책의 진보성이니 이런 거 다 제끼고 안보 분야에서는 아는 것이 너무 없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안보랍니다.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걸 기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건 이념이 아니고 특히 안보 문제는 이념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실천. 어떻게 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민족 내부의 문제이면서 한편으로는 외교적 관계인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서 충돌 없이 평화를 깨는 일 없이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튼튼하게 다질 것인가. 무기를 들려오고 사드를 배치하고 뭐 어떤 정신 나간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전술핵 배치하자 이런 소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하자면 신무기를 들여와가지고 북한을 겁을 주면 안보가 지켜진다고 믿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명색이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이 그런 정신 나간 국민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이겠어요. 자, 제가 지금 안철수를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철수뿐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동북아 정체 속에서의 우리 남북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이자 위기인가 하는 거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동안 어떤 일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가 하는 그 역사를 제대로 알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안보는 정말 공부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정치인들에게는. 근데 그걸 공부를 하지 않고 국민 일반의 이념적인 지도에 맞춰가지고 난 보수할래, 보수가 인기가 더 있는 것 같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NLL 문제 같은 것이 터졌을 때도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안철수에 관한 비난입니다. 이거 사실 비판인데 비난처럼 들리죠. 예, 비판인데 비난처럼 들리는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진보니 보수니 이런 말들을 사실은 지금 현재의 보다 큰 당들이 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다수를 대변하는, 국민 다수가 보수적인 국민이죠. 보수적인 국민 다수를 대변하는 유일한 정당이 되고 싶은 것이 이 세 당의 꿈입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름을 딱 놓고 본다면 국민의당하고 새누리당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민주라고 하는 글자라도 있습니다. 예, 정치적인 이념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만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이념이 없는 똑같은,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북조선당하고 똑같은 당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좀 간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당 이름 가지고 그냥 1시간 내내 떠들었네요. 예, 노래를 다시 한 곡 들을 여유는 없고, 예, 게시판에 지금 올라와 있는 허니와 동이님, 이 홍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국민TV 대경지협, 연날리기와 신년회 소식입니다. 예, 대구 경북 조합원 여러분, 예, 대경지협 회장 김상선입니다 하고 인사를 올려주셨어요. 연날리기 대회가 1월 30일 오후 1시에 경북 포항 북구 장량로에 있는 옹해야 전통주점에서 있답니다. 연을 만들고 연을 날리기 체험 같은 걸 한답니다. 아마 이 주점에 모여가지고 단체로 연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연을 날릴 모양입니다. 예, 참가비는 1만 원이고요. 예, 2016년 1월 30일 오후 1시부터입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조합원 여러분, 예, 시간 만드셔서 참여하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그 내용들이 많네요. 간식하고 보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물병도 필요하고 방한 의상도 필요하고 연애적을 문구나 그림 같은 것도 생각해 오라고 합니다. 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노희경의 기업세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로즈모야 123님께서 선거제도만 바뀌면 녹색당 원내 진입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바로 그 선거제도를 바꾼다는 게 정말 힘드는 거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선거제도로 의원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도를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결국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운동을 벌여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도 하나 바꾸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혜경의 귀엽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날씨가 오후에는 좀 풀린다 하고 그러죠. 기지개 한번 펴시고 며칠 동안 집안에서 꼼짝하지 않으셨거나 혹은 움츠러든 자세로 직장 다니거나 하셨던 분들 기지개를 쫙 펴고 낮에는 잠깐 걸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